네, 영상 잘 봤나요? 선생님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한 이제 교보문고를 좀 소개해 봤고요. 이런 선한 기업들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했고, 또한 요즘에는 그러니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두 번째 수업에 앞서서 다음 주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EBS 사회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을 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1학기 때와는 좀 다르게 그 학습방들이 운영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2학기 3학년 9반, 8반, 7반, 6반, 5반, 4반, 3반, 2반, 1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요 기에 들어왔을 거예요. 9월 1주차 이렇게 마지막 사회 수업으로 들어왔을 텐데, 그거는 오늘까지만 해당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각각의 반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전체 말고 2학기라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여기 반별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학급방은 뜨진 않고요. 2학기 것만 뜰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전체에서 2학기 체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 반별로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아마 담임 선생님들에게 전달 받았겠지만 2학기 때부터는 학년 전체 시간표가 아니라 반별 시간표로 운영이 돼요. 그렇죠. 이제 목요일 날마다 사회 수업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반별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 반별로 사회 수업이 들은 요일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아마 다른 과목들도 똑같진 않겠지만 아마 이제 온라인 클래스 상에서 이렇게 반별로 나눠 놓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9반 학생이다. 그래서 9반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강의가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이 들은 날에 맞게끔 제가 수업을 올릴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금요일 여러분들이 금요일 수업인데 선생님이 미리 월요일에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혹시나 그럴 시간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나 미리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자 여러분들 각 반의 사회 수업이 들은 날에 맞게끔 사회 수업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그날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날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1학기처럼 영상을 그냥 시청하는 날도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날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수업이 준비될지는 매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스케줄상으로 좀 알려줄긴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 매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안내였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금융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가볍게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56페이지 금융생활의 중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로 넘어와세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생활 나와 있고 뭐 생애 주기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사실 요 그래프 요걸로 그냥 설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위에 게 소득 곡선, 아래 게 소비 곡선. 즉 여러분들이 유년기에 해당하는데 유년기 동안은 여러분은 지금 사실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아예 제로입니다. 소득 곡선이 제로고요. 계속 소비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청년기 뭐 20대, 30대 때가 되면은 이제 소득 곡선.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쭉 돈을 못 벌다가 이제 점차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사용하는 돈이 더 많다. 이러다가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은 소득 곡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40대쯤 되면은 내가 사용하는 돈보다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 곡선이 소비 곡선을 추월하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게 되겠죠. 은퇴하게 되면은 소득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지만 내가 돈을 계속 써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소비 곡선이랑 소득 곡선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생애 주기에 대한 소득과 소비 이 내용인데 그래서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돈을 많이 못 벌고 조금 이제 중년기에 접어들면은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왜 나온 얘기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가 있고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시가 있어. 따라서 미래에 예상되는 지출뿐만 아니라 예상치 하지 못한 사고, 질병을 대비해야 되고요. 생애 주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참 돈을 벌 때 이제 나중에 노후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른 내용, 이런 내용은 그냥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들었을지 못 들었을지 모르겠고, 이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해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월급이란 걸 받겠죠. 근데 그 월급만으로는 평생 자신이 먹고 살기에는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산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자산 관리란 볼게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언제 얼마만큼 소비하고 어떻게 자산을 모으고 불릴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산 관리라고 해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재테크라고 얘기했는데,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자산 관리를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자산 관리의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관리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거 있겠죠. 저축이나 이렇게 투자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요 개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 개념씩 하나씩 볼게요. 수익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관리 하려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수익성이라는 것이죠. 수익성, 뭔 내용이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거 너무 간단한 내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성. 투자한 원금이 손실되지 않고 보장되는 정도로 우리는 안전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수익성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했었을 때 돈이 많이 벌리는가 얘기했고요. 안전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내 원금, 내 원래 그 투자 금액을 잃지 않는 정도로 우리가 안전성이라고 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항상 안전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들을 우리는 기대하겠죠. 내 돈은 별로 잃을 것 같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기를 기대하겠지만, 세상에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수익성과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거예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약간 움직인다는 뜻인데, 필요할 때 쉽고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에 뉴스에서 부동산, 아파트가, 서울의 아파트 값이 1억인데 3억으로 올랐다, 원래 3억이었는데 6억으로 올랐다,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엄청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3억으로 올랐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내 통장에 2억이 불어나는 게 아니죠. 그 부동산을 실제로 누군가에게 팔았을 경우에, 3억에 팔았을 경우에 실제로 내가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동산을 현재 팔기 전까지는 내가 돈을 현금으로 챙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정도, 현금으로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함부로 쉽게 현금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랑 관련해서 나온 게 바로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이고 돈을 빨리빨리 써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예금은 적금 같은 경우, 색깔 좀 다르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은 높은데 수익성이 낮다. 그쵸?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지만 안전성이 낮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그쵸? 요즘에 이 은행에다가 돈을 이제 저축해 놓으면 돈이 정말 안 벌린다. 그것은 안전하지만 돈이 안 벌린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굉장히 높지만 언제든지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약간 예전에는 주식을 하게 되면은 와 이거 패가 망신, 뭐 집안 말아먹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식을 약간 권장하고 주식에 대해서 알아간다면은 세계 경제 전반적인 이해도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아직 자산 관리를 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양한 자산 관리 방법에 뭐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뭐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용에 대한 이야기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신용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용카드, 뭐 신용불량자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건데 그럼 도대체 신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기본적인 우리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용이라는 것은 개인의 지불 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로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 상품을 이용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 신용, 약간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개인의 지불 능력,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것을 나중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으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나중에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불량자들이라는 것은 그 신용불량자라는 뜻은 그 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고요, 핸드폰 이거 사용도 안 돼요. 왜냐면 핸드폰을 썼는데 항상 핸드폰 요금은 후불이잖아요. 그것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핸드폰 발급도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신용이란 그런 뜻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개인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지불 능력 평가받는 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불릴 만큼 신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왜냐면 신용카드를 거의 다 쓰니까 그렇잖아요. 신용카드라는 것은 현재 내가 현금이 없더라도 일단 먼저 카드로 긁고 한 달 뒤에 갚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라는 것이 그런 개념인데 여기 보면은 신용관리의 중요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소비자에게는 이제 언젠가는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경제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선생님으로서 이제 월급을 받을 때에는 체크카드만 썼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월급에서 돈을 썼었는데 신용카드를 좀 늦게 발급받았어요. 선생님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했는데 신용카드가 생기니까 현재 내 통장에 월급이 없더라도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 체크카드만 있을 때에 비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되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됐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런 거죠. 현재 내가 지금 돈을 낼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내겠죠? 근데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돈 되게 많이 쓰게 된 거죠. 어쨌든 다 내가 갚아야 될 빚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돈을 못 갚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용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은행에서 이 사람에 대한 신용도를 낮게 측정해서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용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직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미래에서는 뭐 이런 여러분들이 신용 관리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에 대한 여기까지 하면은 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는 뭐 될 것 같고 사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원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요. 실시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출석 체크가 굉장히 빡빡해졌어요. 실시간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빡빡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학기 동안 사회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